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출근길 주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선영 대표님 이어서 제가 바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촌님 안녕하세요. 마리텔님 안녕하세요. 윤나만님 17년 됐다님 안녕하세요. 행복한 나님 블랙에스님 지니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찐이야라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네, 김정현님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뭔가 조금 더 밝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들? 일단은 미증시가 상당히 견조하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장이, 맞아요. 행복한 날이 맞습니다. 장이 좋아서. 네. 아마 어제 아시아 증시하고 미증시는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도는 정보를 좀 선행하다 보니까 주가는 이미 혹은 주가는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땅 사셨나? 저는 부동산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럴 거면 주식을 사죠. 자, 일단은 김정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특파원님, 이승훈님, 진진이님, 네, 모두 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세요.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쵸? SK하이닉스는 강한데 삼성전자는 약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결국 대장주는 주도주는 귀환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그 삼성전자도 우리 윤나만님께 효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JJS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경민님, 네, 허주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인사 여기까지 드리고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어제 새벽 1시 반, 2시 좀 안 되게까지 미증시를 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PPT 자료를 좀 만들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웬걸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열심히 만들었던 PPT가 거의 그냥 빠르게 스피디하게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졌습니다. 그러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미증시 잠깐 보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75% 그리고 나스닥 1.52% 기술주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0.94%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전부 다 보시게 되시면 다우존스가 그나마 약했었어요. 다우존스가 그나마 약한 자리였지만 결국 다우존스도 의미 있는 자리를 좀 올라와주고 지지해주면서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도 상당히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특히나 메타는 왓츠앱에 광고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은 좀 빨간색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초록색이죠. 미증시는 초록색이 상승입니다. 맞죠? 자, 어찌됐건 미증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하게 좀 하면 물론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지대공 미사일 발사 기지라든지 함께 국영 방송도 공습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영공의 제공권을
뭐 장악했다라고 밝히는 한편 군사협정을 또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결국 이란 최고 지도자의 어떤 제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합의에 대한 부분들, 휴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다라고 일단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좀 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이제 이란이 수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고, 이란이 이제 아랍국, 중재국을 통해서 휴전 의사를 미국에 전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SOS를 친 거죠. 어제 어떤 분께서 그랬는데, 뭐라도 썰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분쟁, 군사 충돌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유럽 증시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뉴욕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강세와 함께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미국 증시가 강한 거 보면 부럽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도 강했지만 결국 또 우리나라 증시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미국은 그러한 그 부분이 없죠. 기초통화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우리 증시도 잘 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라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니니님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굿. 목소리만 굿인가요? 얼굴은 굿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증시 상황에 따라서 미증시 브리핑과 함께 국내 증시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와 흔히 뭐 테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릴 건데 일단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제가 이 PPT 상에서 안 지우고 계속 첨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 붙여서 하고 있어요. 네, 안내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어제 내용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내용이었죠,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중동 긴장 고조가 나오면서 이라크, 미국 대사관, 뭐, 인력 대피 준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가가 얼마나 올랐네, 말았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계속 타임라인 순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뭐 중동 대규모 충돌 경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나오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쭉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유가가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결국 이 유가가 배럴당 $10 인상을 하게 되면 정유사 같은 경우는 영업장부상 재고평가이익이 2,500억 증가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석유화학은 영업이익이 10에서 15% 감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유가 변동성의 핵심 변수는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가의 그 등락에 따라서 분명히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고 피해를 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죠. 어제까지. 호르무즈 봉쇄 때 뭐 유가가 $13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뭐 전 세계 석유 수송량 20%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무의미했죠. 그쵸? 뭐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남겼지만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제 제가 저녁 딱 새벽 자기 전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습 재개했고 이란 의회가 뭐 핵확산 방지 조약을 탈퇴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좀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좀 했어요.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분간 이란 공습의 손상 70만 미국인 뭐 주의보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들도 좀 봤어요.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란 의회가 핵 확산 방지 조약 탈퇴를 준비 중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이게 좀
길어질라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자고 나니까 새로운 소식들이 나와주기 시작을 했죠. 자고 나니까. 자, 일단은 속보가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양국이 뭐 안 싸우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무인기, 제보복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게 국제 유가. 제가 아까 유가 10달러 이상 올라갔을 때 뭐 정유사라든지 제 석유화학 쪽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가가 어제 보면 브렌트유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서 지수가 좀 빠졌는데 일단은 지금 미선물 지수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을 때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거 바로미터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건 어찌됐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중동에 지금 항모가 추가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유럽과 아랍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번 공습전을 좀 끝내고 미국과는 다시 핵 협상을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양측의 이제 공습전이 시작된 13일 날 각각 7% 넘게 폭등했던 국제 유가가 이날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제가 아까 봤을 때 브렌트가 2% 정도.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 니미치오가 베트남 입항 계획을 취소하고 동남아시아를 떠나서 중동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니미치 항모는 병력 5,000명과 전투기 60대 이상을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란이 지금 꼬리를 내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압박을 좀 가하는 모습이고 결국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주도권을 좀 잡으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완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럼 뭐예요?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학시님, 네, 축하드립니다. 재룡전기. 재룡전기가 뭐 예전에는 경업주로 움직였지만 요즘에 뭐 전력설비라든지 전기 인프라 이쪽으로 움직이고 마음속 인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력 관련주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대장주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슨 종목, 무슨 섹터, 무슨 테마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거는 제가 이따가 국내 증시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지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쪽. AI 챗봇도 상당히 좋았고 어제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어요. 그렇다면 AI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구나. 시장이 상승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정책주라든지 혹은 오늘 대장주의 기환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왜요? 제가 모든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유가가 올라갔을 때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은 미국 연준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연준에서 그러면 예상했던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한번 솔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성장주겠죠.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기술주 그리고 제약바이오니까.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는 일정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개별 이슈, 뭐 임상 통과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기술 계약이라든지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 보셔야 돼요. 어제 유가 상승이 올라가고 아마 아시다시피 어제 석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LPG나 아스콘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 방산주도 괜찮았어요. 근데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 시스템 이런 전통적인 큰 종목들 말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하면 올라가는 거 빅텍, 뭐 스페코, 뭐 대성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JGS님, 네, 요즘은 단타로 하기에 좋네요. 맞습니다. 단타로 하기에 좋다는 이야기는 행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여러분들. 내일도 오세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국내 증시 좋아요 여러분들 보실만한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유가 올라서 이 종목들이 좀 좋은 의미 나와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실제로 어제 강했어요. 여러분들 어제 강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종목들이 오늘 약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어제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석유, LPG, 정유, 뭐 S-오일,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VIP 클럽 회원분들하고는 중앙에너비스를 지난주에 공략해 가서 막 또 뭐 상한가도 기록하고 좋았던 말이에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었고 방산주는 이제 전통적인 LIG 넥스원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됐다라고 해서 움직여도 단기일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지금 방산주 조선방산 원전이 너무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JJS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주도주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주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전통적인 주도주가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였다면 요즘에는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그리고 뭐 경기부양책, 증시부양책에 따른 지주사, 증권주, 그쵸?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얘네가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종목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해서 보면 상관없지만 어느 날은 이게 갔다가 어느 날은 저게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던 구간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내 종목이 갈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주라든지 지금 계속 올라갔던 종목군들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도복싱님 건설기계 좋게 보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건설기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 하지만 건설기계 쪽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고 섹터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를 봐야 되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건설 이쪽 그리고 경협주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이런 행동들 어떻게 보면 강인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 이게 분명히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서 만약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긍정적이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신님 매일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옵니다. 매일 나오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이왕이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기분 좋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할 때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방산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해운주를 이야기해 드렸다면 오늘은 이 종목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석유화학 이쪽은 피해주라고 했지만 오늘만큼은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 변동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어떤 추세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많이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드리지만 결국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흐름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AI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AI 뭐요?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어제도 AI 관련된 종목들은 좋았습니다. 필요사 AI 관련된 종목들 좋았고요.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쉽게 이야기해서 뭐 이거 좀 같이 한 묶음으로 좀 보기는 좀 그렇지만 뭐 STO, 그쵸? 토큰, 그리고 지역화폐. 코나이라든지 유라클이라든지 웹캐시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법 계정은 뭐 지주사, 증권사니까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야, 설마 얘네가 가겠어? 가겠어? 이만큼 올랐는데 가겠어? 했는데 가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차 전지, 포모 현상이 있었을 때 당시에 그 2차 전지 그 신드롬. 그때도 야, 더 올라갈까? 2배가 갔는데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갔습니다. 10배고 갔어요. 전력 설비, 뭐 제일렉트릭, 뭐 HD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지금 말고 이전에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뭐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럴 때 전력 설비, 조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나왔을 때, 야,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가요. 갔잖아요. 아니 갔어요. 그쵸? 근데 그럼 반대로 그렇다면 지금 뭐 방산도 많이 올라가고 얘네들가 갈까? 간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항상 뭐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끝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신규적인 입장에서는 조정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지역사랑 저는 지금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아마 AI 쪽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AI 쪽. 그리고 뭐 에너지 쪽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조심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아까 우리 햇빛, 바람연금, 그쵸? 이런 거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전지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2차전지 비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코스닥의 대장주로 돌아올 섹터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높이 올라간 만큼 골이 깊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할 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가셔야죠. 손절 라인을 정해놓으면 기준과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손절과 라인을 정해놓고 난 이 가격 때문에 무조건 손절할 거야 라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올라간 만큼 되게 상당히 리스키한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는 뭐 아까 우리 삼성전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뭐 좋았나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가져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자산 지키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잠깐 좀 번외로 좀 말씀드렸는데 자, 경제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가져가는 거죠. 그냥 뭐 대마불사 단기적인 추세가 끝날 때까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원전은 정부 정책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른 결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 갖고 가셔야 돼요. 좀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AI, 경기부양책, 증시부양책. 이거 뭐예요? 경협주. 이거 뭐예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이거 에너지. 이런 거 보셔야죠. 그쵸? 수익 많이 나신 거는 그 단기적인 그 추세를 깨는 순간 손실을 해야지. 더 갈 수 있는 거 손절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나왔고, 그러면서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허니문 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고, 일단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투자자 예탁금이 올라갔었고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그 외국인 관심은 코스닥 쪽으로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을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더 좋은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수라는 건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빌미로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충분히 출회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시장의 흐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은 어쩌면 바뀔 수 있겠다. 현재 미선물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시장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 뭐라고 했죠? 저는 어떻게 본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 한번 답해 주세요. 제가 시장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2보 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까 기존과 신규 주도주 대장주를 좀 보셔야 된다. 이슈 일정 모멘텀을 활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정부 정책 맞서지 말라 이거 하나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어떤 이슈들을 좀 한번 볼게요. 오늘 섹터와 테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어떤 종목들 어떤 그 개별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복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적 분할로 인해서 상당히 좀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일단 뭐 소수주주 머스트 자산운용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파마리서치가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상품, 이 리쥬란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뭐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게 파마리서치 존속회사 파마리서치 홀딩스의 분할 비율이 75%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에 좀 유리한 결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그러면서 회사 주가가 좀 급락을 보였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반등을 좀 보였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리쥬란에 대한 리포트는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중동 사태로 인해서 농산물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을 받게 되면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피해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이란의 경우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580만 톤의 요소를 수출했는데 이 양이 전 세계 요소 수출량의 약 11%에 해당이 되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란과의 분쟁으로 이스라엘이 가스 생산을 중단하면서 이스라엘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던 이집트의 비료 생산도 지난 금요일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뭐 물가를 보게 되면 이거 솔직히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회식을 하셔가지고 다 느끼실 거예요. 김밥 한 줄 먹으려고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 부분들. 대북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확성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결국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선을 돌려볼 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러시아에 파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관련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좋으면서 또다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아마존이 호주에 200억 호주 달러 약 17조 7천억, 그러니까 약 18조죠.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지난 1월에 미국 조지아주에 110억 달러 15조 원, 그리고 이달 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100억 달러 13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인프라의 확장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아마존이 올해 자본 지출 예산으로 최대 1000억 달러,
136조 원을 책정했고 이 중 대부분이 AI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원전, 재생에너지 이런 관련된 정부 정책들이 결국 어디 쪽으로 귀결이 돼요? AI로 귀결이 될 거고 그 AI로 귀결되는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 역시 부각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점. 오늘은 개인적으로 원전, STO, AI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빨라요. 내일은 미국 증시 이야기 좀 줄이고 국내 증시 이야기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 내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